오늘도 사라는 CEO 강 사장 캉 사장의 집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사라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값비싼 가구들의 먼지를 털어냈다. 강 사장은 젊은 나이에 이 거대 기업의 CEO 자리에 오른 인물로 성공과 권위에 대한 오만함이 그의 모든 행동에서 묻어났다. 그는 직원들을 하대하기 일쑤였고 특히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라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강 사장이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사라는 강 사장의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책상 가장자리에 놓인 두툼한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분명 강 사장이 어제 저녁 퇴근하면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리라. 지갑은 꽤 무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와 함께 여러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과 명함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현금만 해도 그녀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두근거렸다. 이 지갑을 가지게 된다면 그녀의 낡은 옥탑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매일 먹는 싸구려 즉석밥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단 1초도 지속되지 않았다. 사라는 흔들림 없이 지갑을 다시 닫고 조심스럽게 청소 카트에 가장 안전한 칸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관리팀에 전화를 걸어 습득물에 대해 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이나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품이었고 그녀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적인 존엄성의 증거였다. 그녀는 청소를 마친 후 잠시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가방에서 달아빠진 작은 수첩을 꺼냈다. 갈색 가죽 표지는 오랜 세월의 손때로 반질거렸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다. 수첩 안에는 그녀가 매일 읽고 또 읽었던 송글씨로 가득 채워진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숫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일상적인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지식의 흔적이었다. 사라는 가끔 휴게실에 놓인 낡은 TV로 아침 뉴스를 보곤 했다. 뉴스는 주로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도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른 청소부들은 뉴스를 그저 배경 소음처럼 흘려들었지만 사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변화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마치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내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숨겨진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그런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사라는 글씨를 겨우 읽는 수준의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사라는 과거 명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때 월스트리트에 촉망받는 금융 애널리스트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과 인종차별, 그리고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손목에는 당시의 상처로 인한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수첩은 그녀의 찬란했던 과거이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사라는 수첩을 닫고 다시 청소 카트를 끌었다. 이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복되는 희미하게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햇빛과 함께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평화롭고 익숙한 일상이 곧 한순간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거대한 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회의가 그녀가 청소한 바로 그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그 회의는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새벽 사라가 미래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정적 속에 잠겨 있어야 할 빌딩의 로비에는 이미 몇몇 경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임원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차에 대기하고 있었다. 사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늘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 또한 엿보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청소 카트를 끌고 회의실 층으로 향했다. 회의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곳인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에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몇몇 인물이 이미 회의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다. 젠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강 사장 CEO 캉의 목소리였다. 그는 미래그룹의 젊은 CEO로 날카로운 인상과 오만한 태도로 유명했다. 그의 옆에는 재무이사 박전무 다이렉터 파크가 서 있었다. 박 전무는 강 사장의 오른팔이자 회사의 재정 상황을 총괄하는 인물로 겉으로는 냉철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권력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사라는 문 밖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평소라면 이 시간까지 회의실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 사장이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사회 소집이라니 빌어먹을. 도대체 누가 최 이색에 우리 상황을 흘린 거야. 사라는 숨을 죽였다. 이사회 소집이라는 말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래그룹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벽에 기대어 놓고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존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먼지처럼 투명했다. 강 사장은 사라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줌마, 대체 왜 이렇게 꾸물거려?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 꼴이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라를 마치 눈앞의 먼지나 벌레처럼 취급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익숙한 모욕감에 익숙한 침묵으로 답했다. 그녀는 강 사장의 테이블로 다가가 어지럽게 놓인 커피잔과 서류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서류에 닿자마자 강 사장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저리 치워 더러운 손으로 내 서류에 손대지 마. 그의 말은 칼날처럼 사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떨어진 강 사장의 볼펜을 주우려는 순간 강 사장은 의도적으로 침을 뱉어냈다. 사라는 그 침이 대리석 바닥에 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강 사장의 행동이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선 노골적인 모욕임을 깨달았다. 그는 사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종, 그녀의 직업, 그녀의 나이까지 모든 것을 조롱하는 행위였다. 사라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강 사장이 뱉은 침을 닦아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강 사장과 박 전무는 그녀의 행동을 비웃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사라의 침묵을 그녀의 굴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지. 박 전무가 강 사장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사라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이 회의실에서 수없이 많은 기밀 대화를 들었지만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녀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강 사장은 다시 자신의 오만한 태도로 돌아가 박 전무와 대화를 이어갔다. 어차피 최 이사가 뭘 알아낼 수 있겠어. 이사회는 내 편이고 박 전무가 준비한 보고서대로만 가면 돼. 몇몇 늙은 이사들이 불평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돈이지.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은 우리 편입니다. 최 이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회의실 구석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그들의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초의 이사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초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회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때 강 사장이 박 전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번 투자건 제대로 무마했지. 그 노인네들이 알면 골치 아프잖아. 박 전무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번 투자 건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어젯밤 뉴스에서 미래그룹의 대규모 해외 투자 실패에 대한 보도를 들었다. 회사는 손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번 이사회 소집의 진짜 이유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가 수첩에 빽빽이 적어놓았던 숫자들과 재무보고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라는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오만한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미래와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담보로 걸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범죄적인 기만이었다. 사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 회사의 미래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이 오만한 CEO와 그의 공범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은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다. 사라는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 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릿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피곤함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모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오랜 침묵은 이제 강렬한 외침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사라는 늘 그랬듯이 청소 카트를 끌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은 강 사장과 박 전무 외에도 몇몇 임원들이 도착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라가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지만, 이내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며 다시 자신들의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에게 사라는 그저 공간을 청소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아줌마, 대체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중요한 회의를 시작할 참인데 방해가 되잖아. 강 사장이 싸늘한 목소리로 사라를 나무랐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강 사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회의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고 능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경랑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이 회의실에서 벌어질 일들이 단순히 회사 경영을 넘어선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 사장은 능숙한 언변으로 회사의 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시장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돌렸다. 박 전무는 강 사장의 말에 동조하며 복잡한 재무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손실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의 논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설명에 동의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라의 귀에는 그들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수첩에 적어놓았던 복잡한 수식과 과거 월스트리트에서 갈고 닦았던 분석 능력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 사장과 박 전무가 제시하는 숫자들이 미묘하게 조작되었거나 중요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음을 감지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강 사장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사라에게는 그것이 거짓된 확신으로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최 이사 디렉터 초이가 손을 들었다. 최 이사는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노신사로 평소에도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고 회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라를 힐끗 보더니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사라는 초의 이사가 자신에게만은 항상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다른 임원들과 달리 사라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하곤 했다. 강 사장, 박 전무,
보고서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강 사장과 박 전무를 향했다. 특히 이번 해외 투자건은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큽니다.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다른 자금 운용 계획은 없습니까?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 이사님, 모든 것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 사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이사는 만족하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페이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중요한 재무지표가 누락되어 있는 겁니까? 최 이사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몇몇 빈 페이지를 가리켰다. 박 전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 순간 사라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 테이블을 닦다가 우연히 강 사장이 급하게 버린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박 전무가 만든 재무보고서의 초안이었는데 지금 최 이사가 지적하는 누락된 지표들이 모두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 사라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청소 카트 아래 칸에 넣어두었다. 직업적인 습관이었다. 사라는 걸레를 든 차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꺼내 최 이색에 건넬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숨어 지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때 강 사장이 비웃듯이 말했다. 최 이사님, 노망이라도 드셨습니까? 그런 하찮은 종이 조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회의 중에 청소부가 왜 아직 여기 있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사라를 향했다. 사라는 강 사장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자신은 하찮고 더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폭발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녀는 또다시 과거의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사라는 망설임 없이 청소 카트 아래 칸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모든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얼굴은 굳어졌고 최 이사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사라를 주시했다. 재무보고서에 누락된 지표 말씀이십니까? 이사님, 사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고 또렷했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지혜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강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주제넘게 어디서 끼어들어. 사라는 강 사장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펴서 최 이색에 건넸다. 이것은 박 전무님이 작성하신 보고서의 초안입니다. 여기에 이사님께서 찾으시던 모든 지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을 것입니다. 최 이사는 사라가 건넨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눈빛은 점차 놀라움과 분노로 변해갔다. 종이에는 미래그룹의 재정 상태가 보고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강 사장과 박 전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 또한 명확했다. 박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강 사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사라를 노려보았다. 이 미친 노파가 감히 어디서. 그러나 최 이사는 강 사장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사라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라의 낡은 옷차림과 나이를 넘어선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용기를 보았다. 그는 사라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라 애씨, 당신은 도대체... 최 이사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강 사장과 박 전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의 파장을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회의실에서 자신이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시당하고 억압받았던 한 영혼의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외침이었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의 충격적인 증거 제시로 회의실은 술렁였다.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다른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는 사라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아직 사라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청소복을 입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강 사장 박 전무. 최 이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버럭 소리쳤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겁니까? 강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최 이사님, 오해입니다. 저건 단순한 초안일 뿐입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다. 박 전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사라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한 방은 그들의 계획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때 이사회의 몇몇 중진 임원들이 강 사장 편을 들고 나섰다. 이들은 평소에도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사라의 증거를 폄하하고 그녀의 신분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최 이사님, 저런 청소부 아줌마가 주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디서 감히 청소부가 이사회에 끼어들어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사라 씨는 그저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재무에 대해 뭘 안다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사라를 향했다. 그들은 사라의 직업과 나이, 그리고 인종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모욕했다. 사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싸움이 자신만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의 존엄성을 넘어 이 회사와 수많은 직원들의 미래 그리고 정의의 문제였다. 강 사장은 의기양양하게 사라를 바라보았다. 보십시오. 최 이사님, 이 여자는 정신 나간 노파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만함이 돌아왔다. 사라는 외로웠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은 그녀를 향했지만 그 시선들은 대부분 조롱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편은 오직 초의 이사 한 명뿐이었다. 초의 이사는 사라를 옹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수의 임원들 앞에서 힘을 잃는 듯했다. 그는 강 사장과 다른 임원들의 맹렬한 공격에 홀로 맞서고 있었다. 아무리 청소부라고 해도 사람이 주운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주장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임원들은 살에게 퇴장을 요구했고 강 사장은 경비원까지 부르려 했다. 사라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그 순간 사라의 눈에 회의실 벽에 걸린 미래그룹의 창립 이념 액자가 들어왔다. 정직과 투명성으로 미래를 선도한다. 그 문구는 그녀에게 마치 죽은 글자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회의실에서는 그 어떤 정직과 투명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기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월스트리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순간, 자신을 향했던 차가운 시선들, 인종차별의 고통.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불의와 거짓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사라는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여러분은 제가 단순히 청소부이기 때문에 제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사라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제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증거 또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강 사장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겨우 청소부 주제라고요? 사라는 강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회사의 모든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흘린 대화 속에서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썩어 문드러지는 진실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지했다. 임원들은 사라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강 사장이 경비원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강 사장님, 그리고 박 전무님. 여러분은 이번 해외 투자 실패를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해외 법인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대가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겠지요. 그 증거는 사라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의 표지는 오래되어 해져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펼치는 순간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복잡한 숫자들과 다이어그램들이 드러났다. 제가 매일 밤 여러분이 퇴근한 후 여러분이 남기고 간 서류들, 그리고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미래그룹의 재정 위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은 사라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충격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들은 비틀거렸다. 그들은 사라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가 가진 지식과 통찰력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최 이사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역력했다. 그는 사라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입을 열었다. 사라 씨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사라 씨가 제시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강 사장과 박 전무의 부도덕한 행위는 명백해집니다. 이제 시간은 강 사장과 박 전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라는 이 거대한 싸움터에서 홀로 맞서 싸웠고 마침내 진실의 칼날을 뽑아든 것이다.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라의 폭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사라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 월스트리트에 촉망받는 애널리스트 시절의 날카로운 지성과 확신이 가득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사라가 제시한 증거와 그녀의 논리적인 분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 사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초조함이 역력했다. 사라는 강 사장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명예훼손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강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에 울려 퍼지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권위적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낡은 수첩을 펼쳤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이 회사의 재정을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퇴근한 후 저는 여러분이 버린 서류들 그리고 여러분의 무심한 대화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특정 해외 법인과의 불법적인 계약서 사본,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계좌 번호, 그리고 여러분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것이 이 수첩 안에 있습니다. 사라의 말은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강 사장과 박 전무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다. 그들은 사라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는 숨겨진 감시자이자 심판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사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초라한 겉모습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 사장, 박 전무,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회사와 주주들을 상대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강 사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도망갈 곳을 찾는 짐승처럼 말이다. 박 전무는 이미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강 사장이 겨우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사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첩에서 정보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특정 문서 번호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며 그들의 모든 비리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기억력과 분석 능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마치 컴퓨터라도 되는 듯. 그녀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미래그룹의 재정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보고서는 실제 손실액의 절반만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작은 박 전무님의 지시에 이루어졌고 강 사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외 법인과의 계약서는 백지 위임장 형태로 위조되었고 그 자금은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제 수첩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제 강 사장과 박 전무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만당해 왔는지를 깨달았다. 사라의 존재는 그들에게 진실의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강 사장을 향했다. 강 사장님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매각한 미래그룹의 주식은 이번 해외 투자 실패가 이미 확정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신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강 사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폭로되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최 이사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강 사장, 당신은 즉시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최 이사의 말에 동조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강 사장 편에 설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미래그룹의 미래를 지켜야만 했다. 강 사장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청소부 아줌마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라는 강 사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담담한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하러 버린 정의를 되찾고 부당함을 심판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세상의 편견을 산산조각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날 미래그룹의 회의실에서 한 청소부가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편견을 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마저 잦아든 듯했다. 강 사장과 박 전무는 이미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처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살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비틀거렸다. 사라는 여전히 회의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의심이나 경멸 대신 경외심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최 이사가 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사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강 사장과 박 전무의 기만에 계속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미래그룹은 파멸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후회로 가득했다. 다른 이사들도 최 이사의 말에 동조하며 살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을 반성하는 듯했다. 사라 씨,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모든 것을 견뎌낸 자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회사는 저에게 삶의 터전이었고 이 회사의 미래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최 이사는 사라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라 씨, 당신의 능력은 청소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미래 그룹의 중요한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지혜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 그룹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살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그것은 경영자문위원이라는 그녀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강 사장과 박 전무의 부재로 인해 생긴 혼란을 수습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사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다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진정한 봉사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 그녀는 화려한 명예나 막대한 부를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최 이사님, 그리고 모든 이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경영자문위원이라는 직책보다는 사회공헌이사라는 직책을 맡고 싶습니다.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사라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했고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사라의 선택은 그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권력 대신 가치를, 명예 대신 정의를 선택한 것이다. 며칠 후 미래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을 발표했다. 강 사장과 박 전무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사라가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밝혀질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했다. 최 이사는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다. 그는 취임새서 사라의 용기와 통찰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녀가 미래그룹의 새로운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라를 이끌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되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라를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사라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그룹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사라와 최 이사는 최상층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 이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라 씨, 당신의 결단력과 용기 덕분에 미래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님, 당신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한 자의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침묵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과거의 상처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 성장의 발자취였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후 사라는 더 이상 새벽의 그림자 속을 걷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라 이사님으로 불렸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회사의 은인, 사회공헌의 선구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화려한 CEO의 집무실 대신 따스한 햇살이 잘 드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과거에 청소했던 그 어떤 공간보다도 편안하고 의미 있는 곳이었다. 사라의 왼손 약지에는 여전히 낡고 투박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그녀가 월스트리트에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도,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도 그녀의 손가락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빛나는 성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라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뺀 적이 없었다. 그 반지는 그녀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 왼쪽의 희미한 흉터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훈장과 같았다. 사라는 사회공헌 이사로서 미래그룹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총괄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래의 씨앗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그녀는 미래그룹의 청소 직원들과 같은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어느 날 사라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호 검사였다. 그는 강 사장과 박 전무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사라의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그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이메일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과 함께 그가 이제 검찰을 떠나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라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이것은 사라의 영향력이 단순히 한 회사를 넘어 한 개인의 삶에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사라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자신의 모교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여러분, 법정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녀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법조계의 전설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사라는 미래의 씨앗 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사라는 단상에 올라 학생들에게 축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사라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다. 저는 한때 제 삶이 암흑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용기와 지혜,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한 학생에게 다가갔다. 그 학생은 과거 강 사장이 사라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자녀였다. 그 학생은 사라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은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라는 그 학생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라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았다. 그녀는 빛을 밝히고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온화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재단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때 그녀가 청소했던 미래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공간으로 그녀의 눈에 비쳤다. 사라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의 어깨는 굳건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찾아 어둠을 헤쳐나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구해낸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와 감사,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든든한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날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의 어스름이 도시의 빌딩 숲을 감싸고 있을 때 미래그룹 본사 건물에서는 이미 희미한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현대적인 건축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낮에만 활기를 띠는 곳이었지만
사라에게는 매일 밤과 새벽을 가르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낡고 투박한 청소 카트를 끌며 텅 빈 복도를 묵묵히 나아갔다. 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사라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수많은 시간 동안 걸레를 쥐고 먼지를 닦아내며 더러움을 지워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청소부 아줌마라고 불렀고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사라는 건물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불과했다. 사라는 늘 새벽 4시에 출근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미래그룹의 모든 사무실을 정갈하게 만들었다. CEO의 집무실, 임원들의 회의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책상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녀는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얼룩진 유리를 닦아내며 쓰레기통을 비웠다. 냄새나는 쓰레기조차도 그녀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일 뿐이었다. 때로는 누군가가 무심코 던져놓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늘 단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담당 부서에 알렸다. 그녀에게는 정직함이 곧 삶의 방식이었다.